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를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또 한 번 삼성공화국을 증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 얘기부터 해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진 거죠? 네, 어제 오후 2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시작된 가석방 심사위는 오후 6시 반쯤에서야 끝났습니다. 4시간 반이 걸린 건데 보통 한두 시간이면 심의가 끝났던 다른 달과 비교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심사 대상자가 1000명 이상으로 많았을 뿐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두고 경론이 오간 건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번 광복절 가석방을 둘러싸고 워낙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심사위원들도 어느 때보다 숙고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까지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우는 등 정량적 요소를 충족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일부 위원이 가석방에 이견을 보여 표결 끝에 적격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가석방해도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나혜인 기자. 박범계 장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심사위 의결을 수용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네, 박범계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20분이 채 안 돼서 심사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심사를 통과한 수용자 810명은 오는 13일 오전에 일괄 출소합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심사 단계에서도 사회 감정이나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60% 이상 복역한 수용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 발표 뒤에는 법무부 대변인도 따로 나서서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용자 가운데 가석방된 사람이 67명이고 최근 3년 동안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도 24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애초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이유로 꾸준히 가석방을 확대해왔을 뿐 이 부회장에게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연거푸 강조한 겁니다. 네, 오는 13일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 재수감 207일 만에 풀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삼성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경제단체는 일제히 반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복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한 점을 환영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계기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면이 아니라 해외 출장이나 경영 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가석방으로 풀어준 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또 재벌 봐주기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죠? 네, 민주노총은 어제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 나라가 재벌 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량마저 깎아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재벌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자 국민 공감대를 운운하며 법무부 뒤에 숨었다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도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또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회장이 일단 가석방이 되더라도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넘는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86억 원대 횡령액이 인정된 이 부회장도 대상인데 유죄 선고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에 불과해서 풀려나더라도 원래 형기 만료 시점이었던 내년 7월 이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승인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가능한데 박범계 장관은 일단 가석방은 가석방이고 취업 제한은 고려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나혜인 기자. 게다가 이 부회장은 다른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시작돼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쟁점이 복잡한 데다 넉 달 동안 증인 2명을 신문하는 데 그쳐서 1심 판결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은 오는 19일에 첫 재판이 잡혀 있는데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다른 사건도 있어서 한동안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마음 놓고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